안녕하세요, 진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족보험 분석 의뢰가 들어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통해 들어온 DB 건이 아니라 기존에 저를 아시던 분이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시고 한번 분석 의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 의뢰를 해주신 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진코치님 안녕하세요. 박코치로 알고 박코치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근무를 했던 곳인데 거기서 알고 있다가 인스타로 보다가 제가 보험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보다 보니 진코치님이 생각이 나서요. 가지고 있는 보험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험 관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떤 걸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서요. 시간 괜찮으실 때 카톡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이렇게 딱 상담을 요청하는 것만 봐도 제가 이분은 원래 뭐 알기는 하지만 상담 요청을 하실 때에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저도 이제 기분도 되게 좋고 이제 상담을 이제 다시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미팅 중이라 확인 좀 늦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인연 이어져서 카톡까지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정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려드렸고 기존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만약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신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사항이죠. 그래서 욕심을 최대한 줄이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제가 받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신규 보험을 제안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나는 꼭 보험 하나를 더 판매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은 요즘 같은 보험 시장에서는 어, 사장되기 딱 좋죠. 그래서 기존 보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을 전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함이나 주민번호, 그냥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보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분석을 안내 진행을 해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보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분석 의뢰를 하신 내용 사항이에요. 좀 더 편하신 방법이라고 요즘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 전체 현재 3인 가족에다가 이제 뱃속에 아이 하나 지금 갖고 계신데 곧 출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벌써 이제 40주차가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잘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은 3인 가족 중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부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7월 달에 전체 가입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현재 여기 8번, 9번째 계약이 들어가신 분에 대한 내용이다. 6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 13,550원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신규건으로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컨설팅 전과 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현대해상의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을 갖고 있었어요. 6만 730원으로서. 근데 그걸 제가 컨설팅을 해서 메리츠 화재라는 회사로서 바꿔드렸고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하나 따로 빼드렸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 뭐 요즘엔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로써 따로 하나를 빼드렸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히려 올랐죠. 여기 안에서는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었고 실손을 따로 단독으로 빼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린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딱 30년 만기로서 계약 전환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사항이었어요. 근데 아이에 관해서는 조금 건강이 뭐 나쁘지도 않고 현재 뭐 실손 청구한 내용 사항도 없고 아주 건강한 내용 사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태아 보험 때부터 그대로 유지해서 현재까지 갖고 계시는 보험이었는데 이 보험 자체를 이제 뭐 90세든 100세든 그때까지 가져가는 내용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시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전환용으로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위험 보험률이 변경된 내용 사항에서 새로운 보험으로서 변경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뭐 어떠한 질병이나 질환이나 아니면 뭐 선천질환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가 뭐 한 두 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변경을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위험보험률이 가장 적은 나이에서 태아 때 대비해서 현재 위험보험률이 낮은 상황에서 실손을 따로 빼주고 그 다음에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으로서 비갱신형의 무해지환급형으로서 90세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딱 베이스를 잘 깔아주자라는 생각으로서 전환을 해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존 실손 대비해서 바뀌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 항목상 비급여 3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손 부분에다가 비급여 3종에 대한 부분 뭐가 있죠? MRI, 그다음에 주사료, 그다음에 도수치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급여 3종에 대한 부분이 자기부담금이 30%로 변경이 되고 횟수 제한 1년에 50회 정도의 횟수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보장 금액의 전체가 한 250에서 350만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 항상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실손 보험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죠. 착한 실손이 나쁜 것이냐, 좋다 나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느 것이 더 맞느냐라는 것이 있죠. 근데 현재의 실손에 대해서는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병원을 진료하는데 큰 차이점은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도수치료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도 없을 뿐더러 뭐 비타민 주사 같은 경우,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로서 수액을 많이 맞는 경우도 없고요. MRI 같은 경우에서도 습관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는 병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MRI 주사료 도수 치료가 자기 부담금 30%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 현 예전에 갖고 있었던 실손 대비해서 갱신 인상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낮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의 실손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내용 사항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실손 의료비 보험 13,550원으로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손 같은 경우에서는 5천에 25대 5, 5천에 25대 5. 자, 당연히 이거는 250에서 35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비급여 관련된 내용만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13,55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위에는 똑같아요. 5천에 25대 5, 5천에 25대 5, 나머지는 250에서 350만 원으로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그다음에 처방 조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많은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이다. 단, 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차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제해주고 2차적으로 내가 실손을 갖고 있게 된다면 실손에서 또 한 번 제해 주는데 나의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 나의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급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단 부담금에서 떼가고 나서 내 부담금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90%를 회사에서 또 내주고요. 비급여 항목은 공단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은 80%가 내 부담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해 통원 같은 경우에서도 10% 20% 동일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거는 여기 보시면 만 원, 15,000원, 2만 원이라고 하는 이게 1차, 2차, 3차 병원의 기준에 대해서 떼가는 부담금인데 통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 10% 20%보다는 만 원, 15,000원, 2만 원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처방 조제 같은 경우 약제비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똑같이 10% 20%인데 얘는 8,000원. 요 8,000원 기억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천에 25대 5, 5천에 25대 5 혹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5천에 20대 10 요렇게 기억하시면은 쉽고요. 요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도수치료 비급여 그다음에 MRI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3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30%의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연간 횟수가 있죠. 1년간 50회까지 보상을 해주고 350만 원까지 해주는 게 도수치료다. 비급여 주사료 같은 경우는 250만 원 한도고 동일하게 30%가 된다라는 거. 횟수도 똑같죠. MRI 같은 경우에서도 300만 원까지 제한인데
보시면은 1년 단위 3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얘도 딱 30%중 큰 금액 공제 그러니까 30%로 해준다라는 거죠. MRI는 뭐 횟수를 막 엄청 많이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실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13,550원인데 실손 보험료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친구는 실손 보험료가 한 8에서 9세 혹은 1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실손 보험료 5,000원까지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20살 정도가 됐을 때 다시 한 만 원대 정도로 올라오고 9,000원 만 원대 정도 올라오고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40대가 됐을 때 정도 한 2만 원대, 그다음에 60대가 돼서 3만 원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60대가 넘어가도 3만 원대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실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15년 재가입형이라는 거, 15년 재가입형이라고 하는 걸 또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재가입 종료 시점이 100세인데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은요.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는 게 되게 좋은 게 재가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지금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년 갱신형에 15년 재가입형인데 15년 차에 보험회사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별반 차이가 없다. 요렇게 요 정도로서만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3대 질병 진단비 잘 탑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후유장애 진단비 탑재해드렸고, 그다음에 종수술비 탑재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입원 일당 각각 2만 원씩 아직 어린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 2세 맞죠? 그래서 한번 담보를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를 얼마나 넣었어요? 제가 1억을 넣어드렸죠. 1억을 넣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수술비가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어요. 종수술비라고 하는데 요게 이 종수술비가 메리츠 화재라는 곳에서 출시를 하고 나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자, 이 종수술비는 원래 생명보험 회사에 고유한 그러한 이 특약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술비 특약이에요. 원래는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64대 질병수술비, 16대 질병수술비 이런 식으로 종수술비로서 나눴단 말이죠. 근데 그거 종수술비 나누지 않고 몇몇 대수술비로서 나눴죠. 근데 이거를 종수술비로서 나누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게 한 사고건당이 아니에요. 한 사고건이나 한 질병건당이 아니라 회당 지급건이라는 거죠. 회당 지급건. 근데 이게 메리츠 화재에서만 한 회당건으로 지급을 해주고 동일하게 종수술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여러 회사 있어요. 현대해상도 있고 DB도 있고. 근데 그 회사들은 회당 지급건이 아니라 사건당 지급건이 된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또 한다. 여기선 지급해주지만 거기선 지급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수술비는 다른 거 진단비는 또 몰라요. 비슷하죠. 근데 이 종수술비만큼은 메리츠 화재로서 꼭 탑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딱 봤을 때 지금 7월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서요. 그러면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50, 5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종 가장 적은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 20만 원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저는 얘를 어떻게 써줄 거냐? 70부터 전체 금액 500 얼마까지죠? 550만 원까지 적어줄 것 같아요. 왜? 모든 보편적인 수술비 50만 원 지급해주고 가장 적은 수술비 20만 원 지급해주니까 합산 금액 70만 원부터 55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상해수술비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 상해수술비 50만 원에서부터 여기 20만 원 있죠. 그러면 70부터 동일하게 550까지 지급해주는 수술비다. 자, 암 수술비가 여기서 어디가 포함되냐면 질병 5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인데 동일하게 질병 이 수술비 여기 50만 원 있죠. 같이 포함해서 550만 원 지급하게끔 하는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혈관 질환, 2대 혈관 질환 수술비를 진행을 한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5종보다는 여기 3종으로서 많이 지급건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0만 원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따로 있죠. 그래서 각각 1000만 원씩에 1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으로서 그다음에 50만 원 또 있죠. 그럼 1150만 원, 11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수술비를 먼저 써줬네요. 그렇죠? 먼저 나와서.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한도 금액으로서 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에요. 후유장애는 꼭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0세 만기 해도 좋지만은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8세 만기 정도 해서 가장 좀 합리적인 보험료로서 구성해서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서는 3천 대 3천 감액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 감액 없음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에서 감액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성인보험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1년 이내에 암진단으로 발생 시 50%만 지급해줘요. 3천에 50%, 1,500이죠. 그 다음에 90일의 면책기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면책기간도 발생하지 않고 1년 이내에 50% 감액도 없죠. 그냥 그대로 지급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감액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암진단비 3천에 유사암진단비 3천 각각 작성을 해주면 고해감도 당연히 3천인데 제가 이 친구를 고해감을 따로 넣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그대로 3천으로서 일반암과 같이 지급하게끔 설정을 해준다. 2세이기 때문에 사암보험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또 많이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뇌졸중일 때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혈관 질환 진단비를 같이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전체 지급이 되고요. 혈관 질환 진단 시에는 2000만 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뇌혈관 질환이 먼저 왔어요. 그럼 2천만 원 지급이 되고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뇌졸중 진단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또 1000만 원 지급되는 것이고 거꾸로 뇌졸중 진단이 먼저 왔어. 그럼 3천만 원 지급됐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지급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진단비라는 것은 최초 1회 지급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뇌졸중 진단은 또 모두 포함해요. 뇌출혈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뇌출혈도 3천이고 뇌졸중도 3천이 되고 뇌혈관 질환은 2천이 된다. 급성심경색 같은 맥락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서 급성심경색 진단 시에는 3천만 원 지급이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는 2천만 원 지급이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3천에 2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3대 질병 진단, 암, 뇌졸중, 심근경색 관련돼서는 3천 플랜이고 2대 혈관 질환 진단,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2천 플랜으로서 구성을 했다. 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으로 구성을 했지만 뭐가 있어요? 혈관 질환 수술비가 각각 1,150만 원씩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 나중에 혈관 질환 관련돼서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1,150만 원 지급하게끔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2번 일당 같은 경우 제가 원래 2번 일당 잘 안 넣어드린다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5세 미만인 친구들은 제가 2번 일당을 넣어드려요. 이거를 갱신형으로 넣어줘도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해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5세 미만인 친구들은 보험료가 2만 원 설정했을 때 7천 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은 훌륭하게 가성비 좋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질병 2번 일당 2만 원 1일부터 상해 2번 일당 2만 원 1일부터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골절 진단 같은 경우에서는 500과 5대 골절 같은 경우에선 200만 원 이렇게 해서 550에서부터 250만 원 진단비로서만 딱 수술비를 안 넣어주고요. 골절 진단비. 근데 골절 수술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해 수술비로서 지급이 되겠지만 그냥 저는 따로 있지 않으니까 50이라고 적어줄까요? 50부터 지급하는 건으로서. 그다음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넣어줬네요. 1억으로서 한도. 자, 이거 788원이라고 써있는 3년 갱신이지만 요거는 계속 갱신 중이라도 700원대가 돼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1억 원으로서 넣어드립니다. 나머지 운전자 같은 담보에서는 없고 뭐 비운전자용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원하시는 분들만 넣어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드린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설계 후에 제가 설정을 해준 게 뭐냐면 메리츠 화재로서 실손 하나, 그 다음에 내만 같은 어린이보험 하나에서 73,650원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후유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에 그러니까 1억짜리를 넣어드렸으니까는 3%일 때는 300만 원부터, 질병후유장 같은 경우에서는 5천 설계드렸으니까 3%는 150만 원부터 지급가는 내용상이 되겠죠. 암진단 3천 원 넣어드렸고 2대 질병 중에서 뇌졸중 심근경색은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과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2천씩 2대 혈관은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고, 골정 같은 경우에서는 50, 화상진단비도 50만 원 들어갔고, 수술비에 대해서도 70에서부터 570만 원. 여기 570이구나. 제가 잘못 적어줬네요. 여기도 570만 원. 그다음에 재술비 같은 경우에서도 70만 원 지급되는 건으로 설계가 됐고,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 2만 원씩 지급되는 건으로서 설계가 된 내용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보면 이제 저희 회사 거 전산을 보시면 약관 조회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저희 회사 전산을 보시게 되면 약관 조회해서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 뭐 이제 1907, 이 친구 같은 경우 1907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딱 약관을 조회하게 되면 딱 나와요.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가 각각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게 딱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약관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냐면 생명보험회사의 약관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손을 하나 갖고 있고 종수술비 하나를 갖고 있게 되면은 뭐 천하무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좋은 내용상으로 갖고 있게 되고, 이게 64대 질병수리병도 중복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우선순위를 종술비 할 수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종술비를 나는 싫다, 조금 너무 비싼 것 같다, 나는 원치 않는다, 64대 질병수리비 하는데 생각보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종술비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꼭 종수술비로서 탑재를 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설계를 했을 때 어린이 같은 경우 한 7만 원대로서 완성이 되는 설계안 완성을 해드렸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6만 원대 하나, 13,550원 하나. 그래서 가족보험으로서 따로 부부도 설계를 했고 부부의 운전자까지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도 한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측의 상담 의뢰를 원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옆에 있죠. 카카오톡이나 그 다음에 저희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상담 내용 아까처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해당 상담 잘 이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담 진행을 해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